이곳은 고창에 위치한 한국전력 고창전력시험센터입니다. 서울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사람을 지키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과학쿠키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한국전력이라는 회사 아시죠? 크게 세 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발전소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옮기는 길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인 송전, 송전이 이루어질 때 전기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전압을 조절해주는 일인 변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송전된 전기 에너지를 공장과 가정으로 분배해주는 배전이라고 한 일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은 모두 전기에너지, 즉 보이지는 않지만 잘못 다뤘다가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교육과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원들일지라도 누구보다 전기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작업자들은 이 작업 환경에서 지속적인 작업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이행하죠.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후기는 한국전력에서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사람을 지키는 로봇 기술에 관한 취재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곳 고창에 위치한 한국전력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말이죠. 발전소로부터 전기가 머나먼 도시와 공장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를 잘 보낼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길을 우리는 송전선로라고 부릅니다. 워낙 고전압의 전류도 커서 보시는 것과 같은 높고 큰 송전탑 사이로 선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이나 강, 그리고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는 송전선로. 만약 이 선로에 결함이라도 생긴다면 선로가 연결된 도시나 공장의 전력 공급 시스템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송전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그야 물론 전문적으로 훈련된 엔지니어들이 철탑을 오르내리면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적으로 훈련된 엔지니어라도 보기만 해도 아찔한 철탑 위를 오르내리며 송전선로를 점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망원 카메라를 들고 밑에서 이렇게 쭉 촬영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또는 자세하게 보려면 승탑을 해서 이제 자세히 보려면 그렇게 했었죠. 저 탑을 올라갔었어요? 예, 올라가서 하고 이 밑에서 탑을요? 하고, 예. 그래서 밑에서 망원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사실 밑에밖에 찍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게다가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역광이 생겨가지고 밑에 부분 꺼멓게 돼서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연구팀은 이와 같은 문제를 드론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여 철탑에 올라 송전선로를 점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드론은 무선 조종 데이터를 전자기파 형태로 송수신하는데 높은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로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파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고안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드론이 아닌 연구팀의 고유한 비행 제어 시스템인 GCS를 활용한 드론을 말입니다. 드론 플랫폼은 일반 드론과 같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야, 지금 앞에 있는 이 카메라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인가요? 이쪽에서 찍으시면 플레어 거를 지금 쓰고 있고요, 저희가. 아, 그리고 일반 캠코더를 지금 달았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18배 줌까지 가능한 제어가 되고 뭐 네. 이런 것들을 달아놔가지고 되게 고화질의 4K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드론보다는 이제 좀 화질이 굉장히 좀 좋다는 거. 그렇고 나머지는 일반 드론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짐벌 부분에서 고배율로 이제 주밍을 당겼을 때 짐벌 제어가 떨림 정도를 굉장히 잘 제어해 놓은 드론입니다. 저희 지금 개발한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지상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랑 연결을 하게끔 이제 이런 비행 제어기를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여타 다른 작업에 쓰이는 것들과 동일한 드론. 그러나 연구팀이 개발한 GCS, 즉 지상 제어 시스템에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송전선로에 보면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파 간섭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철탑 구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파 간섭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송전선로 중앙에서부터 30m 이격해서 비행하게끔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GCS에서 송전 철탑에 GPS를 입력을 하고 고도 정보를 대략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비행 경로를 30m 이격을 시켜가지고 생성을 해줍니다. 점검을 할 때는 보면 이제 송전 철탑이 제일 위쪽에 가공지선이 있고 3개의 상이 있거든요.
A, B, C상이 있는데 점검 드론은 점검할 때는 가공지선부터 해가지고 다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경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345kV 이하부터는 30m 이격하고 765kV는 이제 그 45m를 이격을 합니다. 자기장 측정도 해보고 해서 그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으면 좀 안전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이격거리를 지켜가며 자동으로 선로를 점검하는 드론 기술. GCS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붉은색이 있고 노란색이 네. 있는데 붉은색은 진입하면 안 되는 영역인 거고 예, 노란색은 이제 맞습니다. 경고 바로 영역인 아시네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아, 이게 예. 저희가 아까 30m 이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25m 정도 되면 노란색, 이제 20m 되면 이렇게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예. 지작이 펜스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지오 펜스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혹시 바람이 불어서 뭐 이렇게 쑥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도 예. 그 자리에서 일단 멈추게끔 해놨습니다. 저희가. 아하. 그래서 멈추고 이제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진행하시겠냐고. 예. 아, 그런 들어갈 식으로. 것이냐. 예.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들을 저희가 구비를 해놨고요. 예. 그리고 3D 지도를 받아서 철탑도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줍니다. 형식을 넣어주면 3D 지도 위에다가 3D 그 철탑을 모델링하고 경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드론이 어디까지 날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요. GCS의 장점이 일반 드론 같은 경우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가다가 뒤로 가거나 속도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서 멈출 수도 있고요. 뒤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하. 예, 자동 비행하다가도 잠깐 멈춰줘 하면 이렇게 멈추고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송전선로에 점검하기 위한 이런 경로들을 쭉 만들어 놓고 아하.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와서 이제 한 번만 이제 측정을 해 놓으면 예. 지역마다 측정한 데는 그냥 요 경로를 불러와서 그냥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끔 간편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드론 점검을 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수동으로 비행을 하면 얼마나 이제 송전선로에 접근했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일정 간격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자동으로 비행을 하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런 평지는 사실 수동으로 비행을 해도 가까이 가서 보면서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강횡단 구역이나 예. 아니면 산악 지역이나 해월 구간이나 뭐 이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철탑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개 본부에서 자동 비행 시스템을 사서 자체적 운영도 하고요. 저희가 기술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전 철탑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날아가면서 점검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곳 GCS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각도와 어떤 높이에서 촬영을 하면 잘 점검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것들을 GCS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드론의 상태, 지자기 지수, 풍속 등의 오늘의 기후 환경과 같은 정보도 처음 화면에 볼 수 있게끔 해둔 시스템이죠. 뿐만 아닙니다. 연구팀은 과학 카메라 말고도 3D 라이더와 자외선 영역대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나 카메라를 달고 점검을 이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을까요? 라이다 드론 같은 경우는 3D 라이다를 답니다. 그 라이다를 이제 탑재를 하면 철탑 주변을 이렇게 스캐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철탑 주변을요?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건가요? 예, 양쪽을 날면서 스캐닝을 하면 네. 송전선의 처짐도 알 수 있고요. 네. 밑에 있는 수목들의 거리까지 나옵니다. 그 주기적으로 라이다로 점검을 하면 이 지역은 성장 속도가 이 정도 되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쳐줘야 되겠구나. 이게 저희가 전지 작업을 합니다. 초기 가능성 테스트를 이제 라이다 드론을 했고요. 좀 본격적으로 또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전설비에 결함이 생기면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이 됩니다. 소리로 좀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막 윙 하는 소리가 납니다. 아. 예, 밑에서 이제 뭐 찍기도 하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가까이에서 분당 5,000회 이상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저희는 이제 결함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드론을 직접 띄워가지고 코로나가 몇 회 정도 발생을 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측량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3D 라이다를 통한 송전선 처짐이나 선로에 근접한 수목 분석, 그리고 자외선 카메라를 통한 코로나 방전 등 기존에는 이행하기 까다로웠던 더욱더 다양한 작업들을 드론 기술을 통해 이행할 수 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연구팀의 앞으로의 송전선로 점검 드론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광학 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커요. 승용차에 실리지가 않아서 저거를 예. 사업소 분들이 이제 그 피드백을 주신 게 예. 좀 작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 이제 쿼드 형태로 좀 바꿨으면 하고요. 카메라도 이제 CCD가 좀 작지만 주밍이 많이 되고 좀 가벼운 걸로 좀 바꿔서 4개로 바꾸면 이제 페이로드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작업을 조금 했으면 하고요. 라이다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이 철탑과 철탑 사이를 경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철탑과 철탑 사이를 완벽하게 다 스캐닝을 해야지 현재는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송전선이 바람이 불어도 얼마 정도의 범위 안에서 불고 그 안에 이제 타원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무가 이 안에 타원 안에 들어오면 침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철탑과 철탑을 다 스캐닝을 해야지 나와요. 네. 근데 변전소에서 이렇게 나가는 가공송전 선로들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 비행을 해서 라이다도 측량을 하는데 스캐닝을 하는데 붙어 있으면 30m 이격을 띄울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후속으로 가능성은 봤으니까 예. 이제 후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과제를 하면 광학 점검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까이 붙어 있을 때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전기 에너지를 잘 보낼 수 있는 길의 안전을 점검했다면 이번에는 송전을 위해 전압을 조절하는 변전소로 잠시 이동해 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고창 전력 시험센터 내에 위치한 변전 설비 종합 실증 시험장입니다. 실제 변전소에 있는 변전 설비를 모사하여 시험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장 내로 뭔가 로봇이 움직이네요. 이 로봇은 무엇일까요? 저기에 지금 있네요. 예. 앉아 있는 건가요? 예, 앉아 있습니다. 강아지를 좀 닮았어요. 예. 예, 그래서 로봇 개라고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강아지처럼 생겨가지고. 예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 형태의 로봇을 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써 있고, 아, 써 있네요. 예, 저희는 이 로봇을 사와가지고 저희에 맞도록 로봇 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서 익숙한 모습인가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때 SNS를 뜨겁게 달궜던 로봇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플랫폼입니다. 연구팀은 이 플랫폼으로부터 변전소 근무자들로 하여금 보다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전소가 있지만 네. 그중에 유인 5개 변전소가 있습니다. 네. 가보시면은 변압기라든지 네. 뭐 GIS 설비들이 있는데 넓은 공간에 있긴 하지만 또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설비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은 저기 가스 게이지라고 해가지고 게이지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을 지금은 상주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값이 얼마인지를 체크하고 있는데 개수가 하루에 봐야 되는 개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765kV 변전소의 경우에 일 평균 1200여 개가 있어서 하루에 다 보려면 사실 많은 양입니다. 매일같이 고압 전류 그리고 전압이 걸려있는 변전소 내부 그 안에서 약 1200여 개나 되는 게이지의 값을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며 순시 점검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변전소 순시 점검을 위한 로봇 개 플랫폼입니다. 일단은 이 로봇 플랫폼은 로봇 자체에 카메라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 베이스로 위치를 인식시키고 위쪽에 달린 카메라로 게이지들을 타겟팅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촬영해가지고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카메라는 그럼 어떤 건가요? 위쪽에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가 있고 아, 여기 열화상 카메라군요. 또 그 30배 줌이 가능한 광학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아, 예. 네, 추가로 아래쪽에 카메라가 이렇게 360도로 있어가지고 예. 360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개는 어떤 방식으로 변전소를 순시하며 데이터를 기록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개폐기에 인디케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로스 되는지 오픈 되어 있는지 매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로봇 암에도 팔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포인팅하고 바로 촬영하고 뺄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이군요. 예. 팔을 자유자재로 좀 움직일 수 있고요. 네. 약간 팔이 쭉 나가니까 약간 기린 같네요. 예. 색깔도 좀 노란색이고. 지금 쟤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가요? 또 다른 게이지를 확인하는 이것도 사실 하나의 예인데 예. 부스바가 있어가지고 예. 뭐 약간의 뭐 나사가 약간 풀어져 있거나 할 경우에 열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팟이 자세를 취하고 네. 열화상 카메라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약간 그런 모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전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탑재된 고성능의 광학 줌 카메라,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촬영한 디지털 데이터로 수기 기록 대신 변전소를 점검하는 로봇계 플랫폼. 갑작스럽게 사람이 튀어나와도 잘 회피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연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운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이나 자율점검과 같은 기술들이 보다 더 기술적으로 고도화가 되어야만 실제 운용 가능하다고 연구원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구팀은 어떤 이유에서 이 로봇계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수기로 하다 보니까 네. 작업하시는 분들이 피로감이 조금 있고요. 로봇이 직접 가가지고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넘겨주면은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좀 더 편하게 부담 없이 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과학적인 분석 업무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로봇 기술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전국의 전기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선 작업이라는 선로 작업을 돕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활선 작업이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선로를 사선, 즉 전선 공급을 끊지 않으면서 전기 작업을 이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압 전선 작업은 숙달된 전문가가 이행한다 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작업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활선 작업자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직접 활선 작업이라고 하여 활선 작업자들이 활선 고무 장갑이라는 것을 착용하고 활선 의복이라는 것을 착용한 다음 활선을 직접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만지면서 자르고 피박하고 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이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작업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간접 활선 작업이라는 방법으로 작업을 이행합니다. 이 간접 활선 작업을 돕는 기술이 오늘의 마지막 취재 대상입니다. 직접 활선은 활선인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면, 간접 활선은 이제 뭔가 도구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활선에 다가가지 않는 형태의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약 1m 가량의 절연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기 됨에 따라서 네. 그 사람들에게 감전사에 대한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간접 활선용 절연 스틱 보여줄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 네. 지금 따라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간접 활선 작업에는 각기 다른 4가지의 기능에 절연 스틱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핫스틱, 로터 스틱, 그랩 스틱, 핸드 스틱 4가지 정도가 있고, 아, 여기 지금 꼭지 생긴 게 조금씩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스틱별로 이제 4가지 정도가 있고, 네. 그 핫스틱과 로터 스틱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선단 공구를 여러 개를 체결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선단 공구 같은 경우는 압축기 같은 경우인데요. 네. 이거를 앞에 달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틱을 떼가지고 네. 이 압축기를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아, 예. 작업자들이 작업하게 될 때 보통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들게 되면은 자체적인 스틱 무게와 그 압축기 무게를 통해서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수평 방향으로 들게 될 경우에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약간 좀 무거운 형태의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수직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틱의 무게 1.2kg, 그리고 압축기 무게 한 4kg 정도 돼서 한 5kg 내외가 이제 힘이 필요한데, 수평 형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20kg까지도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고령의 작업자분들이 많은 간접 활선 현장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근피로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감을 할 수 있는 기구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간접 활선 작업자의 근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간편하게 활선 스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간접 활선용 반자동 보조암.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하는 거는 경제적인 형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탄성체 기반으로 해서 하중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쉽게 뭐 아시겠지만 용수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가장 많이 힘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탄성체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그에 따른 보상량을 늘리고, 힘이 덜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길이가 적게 늘어나는 형태로 보상 자체를 적게 함으로써 거의 모든 구간에서 적은 힘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가장 큰 보상 시스템의 이제 특징입니다. 선단 공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좀 무거운
제품은 중량의 선당구구 압축기도 있고 그보다 좀 가벼운 로터스틱 계열의 피박기, 테이핑기, 그리고 절단기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중량의 선당구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스프링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에 대한 장력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함을 실제로 활용하는 엔지니어들은 보조함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써보니까 많이 편해요. 그전에 이제 좀 무거운 중량이 나가는 압축기나 커터라고 하는 거를 달아서 이렇게 들고 조작하고 잠깐 내려놨다 다시 들거나 할 때도 힘들고 또 수평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보조함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많이 좀 편해요. 몸도 좀 피로도 좀 떨어지고 장시간 일을 해도 또 괜찮고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일의 효율성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거는 상당히 무겁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예. 못 들어요.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몸에다 이렇게 지탱하고 한다든가 네. 해서 일을 하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죠. 네. 이렇게 끼고 하면 안전하죠. 안전하고 힘이 안 들죠. 거의 뭐 손가락 한두 개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렇군요. 가깝고 올리고 내리고가 다 자연스럽게 되니까 저희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편하죠. 그리고 안전하고. 네. 그 작업자분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근전도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실제 보조함을 사용했을 경우, 보조함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분석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근피로도가 약 70% 정도 감소하는 걸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많은 작업자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근피로도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지금까지 한국전력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우리는 송전, 변전, 배전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곳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로봇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때때로 로봇은 인류를 위협할 무서운 존재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력연구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로봇은 인류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고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담당하고 전력에너지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에서 만들어가는 로봇 기술은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로봇 기술이 개발되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갈까요? 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의 연구자들은 또 어떤 연구들을 더욱 이행해 나갈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